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문정희입니다. 오늘은 경제로 시장 읽기에서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그리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데 이 공화당 일정에서 피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진을 통해서 트럼프가 피를 맞고서도 강건한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이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도 상당히 올랐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인 7월 21일 날 이제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에 대한 후보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강건한 이미지에 비해서 좀 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사실상 이제 후보직을 사퇴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트럼프가 이제 오는 11월에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정책에 따른 시장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사실상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는데 7월 달 초만 하더라도 사실상 비트코인이 한 6만 달러 밑에서 머물다가 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6만 8천 달러까지 한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은 지난 2016년, 2017년이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1000달러에서 12월 달에 이제 2만 달러를 넘는 이제 급격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또한 이번 이제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로 지명되면서 이 후보자 지명이 있었는데 벤스 상원의원이 지명이 됐었는데 이 벤스 상원의원도 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다른 이제 기술주나 테크주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좀 급등하면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정책 공약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는 과거에도 이제 공화당 쪽에서 오랫동안 지지를 했었고 공화당 후보로도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와 공화당이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화당의 정책 기조는 작은 정부 그리고 성장 그리고 친기업 감세,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복지 축소입니다. 사실상 기업이 성장해야 나라가 성장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친기업적인 그런 성향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세를 좀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세금 감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이제 줄어들어야 되고, 또한 이제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도 미국 기업이 우선해야 된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작은 정부와 이제 공화당의 성향 기조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번 이제 트럼프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으로 리플레이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리플레이션 정책은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을 용인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이 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감세를 해야 되는데 감세를 하면 세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세금을 걷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들, 다른 기업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기업한테는 세금을 감면해 주지만 다른 기업들이 미국에서 뭐 매출을 하거나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데요. 이번에 트럼프 정책 공약에도 이 보편적 관세 도입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편적 관세 도입은 미국과 거래하는 어떤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나 국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똑같이 매긴다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보편적 관세 도입에 있어서 지금 현재 관세 알파에서 플러스 10%를 모두 부과한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감세로 부족한 세수는 이제 관세를 통해서 메울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미국 기업들이 사실상 미국에서 가장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중국인데요. 중국의 이제 대중국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불공정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이 교육에 있어서 특히 중국이나 아시아 쪽 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부분은 사실상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장기 채권이 약세,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걸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장기 채권 약세는 아무래도 리플레이션 정책, 물가 상승을 용인하기 때문에 물가가 안 떨어질 거다, 오히려 오를 거다라고 볼 수 있어서 최근에 이제 장기물 금리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기 채권이 하락하는 거죠. 최근 7월 달만 보더라도 7월 한 달에
10년물이나 30년물 같은 초장기물 같은 금리가 가파르게 좀 올라갔고요. 반면에 이제 2년물이나 5년물 같은 중기나 단기물은 금리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년물과 2년물 금리를 차감한 이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더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증시에 있어서도 전통 산업이 이제 각광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이제 트럼프 정책 자체가 뭐 기술주나 테크주보다는 금융업이나 아니면 에너지, 뭐 산업재 이런 쪽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보기 때문에 최근에 7월 한 달만 보더라도 테크주보다는 산업재, 뭐 러셀 2000이나 아니면 금융업이나 이런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16년에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된 이후로 2017년 시장을 보면은 사실상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뭐 채권이나 아니면은 증시가 움직였다라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금리, 장기 금리뿐만 아니라 단기 금리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2017년과 2018년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계속됐습니다. 2017년에는 무려 3번의 금리를 올렸고 2018년에도 4번의 금리를 올려서 7번의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 금리보다는 단기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리플레이저 정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다른 점은 2017년, 2018년은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지금 2024년부터는 오히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거라 보기 때문에 이 정책 사이클에 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증시에 있어서도 뭐 트럼프 자체가 아무래도 전통 산업에 대한 뭐 추진 이런 것들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2017년부터 트럼프 당 그 집권 기간 동안 미국 증시를 보면은 전체 기간에서 테크주가 오히려 좀 강세를 보였고요. 오히려 에너지 관련주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이제 2017년과 2025년이 되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트럼프 정책 기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시장에는 우세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집권 이후에는 오히려 좀 뭐 경기 사이클이나 아니면은 통화 정책 사이클에서 2017년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 부분인데요. 사실상 달러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가 좀 올라가고 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달러화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2016년 말 트럼프가 당선 이후로 달러 지수가 102포인트까지 좀 급등을 했는데요. 2017년 12월 말에는 오히려 86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2017년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왜 하락했느냐는 부분인데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 그 부분은 뭐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당선 이후로 스캔들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뭐 그 대선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러시아와 정보 교류를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연초부터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또 양호했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 국가, 특히 이제 유로 지역 같은 경우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고 오히려 달러를 좀 약세로 만든 요인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정책 자체가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을 용인하지만 저금리 정책입니다.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압박을 했었고요. 또한 약달러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교육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통화 자체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이나 트럼프 자체의 정책 기조 중에 하나가 또 친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금리와 약달러 정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최근에도 이제 후보로서 나오면서 자국 통화가 너무 강세다. 뭐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가 지나치게 약세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마 저금리 정책과 약달러 정책 때문에 결국에는 2017년에 그런 부분이 달러에는 좀 약세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경제로 시장 읽기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트럼프 정책이나 아니면 공화당 정책 기조는 아무래도 리플레이션 정책이나 미국 우선주의, 보편적 관세 도입이나 저금리 약달러 정책이지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집권 이후로 본다면은 그때 경제 상황 그리고 경기 상황과 그 다음에 통화 정책 사이클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17년과 2025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로 인해서 트럼프가 당선되기까지는 아무래도 뭐 트럼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활용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집권 이후에는 아마 트럼프 정책이 그대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경제로 시장 읽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